경북 예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렸던 해병대원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임 사단장은 어제 취재진에 언론이 없는 말을 자꾸 지어낸다며 수중수색 지시는 없었단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는데요.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했던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이 오늘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야, 지금 너무 많이 와. 근데 지금 아직 사단장님 아직도 계십니다. 방금 여단에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신데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라고 하라고 하셨답니다. 사단장님께서. 알았어. 주대장입니다. 야, 그쪽에 상황이 좀 어떠냐? 예,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차에 타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이게 정식으로 철수시키는 네,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단장님께 몇 번을 건의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첫날부터 뭐 알잖아. 예, 예. 다음 날 비는 그쳤지만 내성천의 수위는 높아졌고 물살도 강했다고 합니다. 그 사단장님 너희 한개 중대 보신다고 하셨는데 몇 정도로 만나면 되냐? 그 물속에 좀 들어있는 거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간방교. 예, 알았다. 시간이 한 9시나 10시 정도 될 거야. 예. 고생 많다. 예, 아닙니다. 그 어제 사단장님이 포삼지대 지역 가갖고 엄청 화를 많이 냈대. 예. 그러니까 발견 가능성을 염두해서 이렇게 부대가 운영돼야 되는데 칠화단장도 설명을 안 해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포병 여단장이 없어서 그러냐? 대대장들이 네 말 안 듣냐? 막 이런 식으로도 칠화단한테 얘기를 막 했었대. 예. 너가 만약에 사단장을 좋아하면 이쪽에 집중해서 3대대하고 7대대가 간방교 인근에 병력을 집중 투입해서 지금 수변 일대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라고. 예. 그리고 약 1시간 후 간방교에서 남쪽으로 7km 떨어진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펼치던 해상병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장이 그 보문교 일대에서 현재 작업하다가 한 명이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아, 뭐? 어디 보문교? 예, 맞습니다. 보문교 본부중대 일대에 택합니다. 야, 이 새끼야, 거기까지. 잡았어? 중대장이 신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고하고 바로 보고드리고. 그쵸, 중대장입니다. 병이야? 예, 병입니다. 보여? 얼굴 보여? 얼굴이 안 보입니다. 야. 알았어. 필승 주인공입니다. 안 보여? 예, 안 보입니다. 지금 아래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내려가는데 어떻게 안 보여? 여기 수진이 엄청 깊은데 저도 다른 섹터 보고 있다가 빠졌다는 거 듣고 지금 보고드리려고 저. 알았어. 대장입니다. 어떻게 되냐? 네, 사장님, 저도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 위에 있다가 인원이 떠내려가고 지금 안 보인다 그래서 빨리 가보고 있습니다. 왜 빠졌냐고? 이게 높은 깊이까지 삽으로 이렇게 밑을 물 바닥을 긁다 보니까 집안이 무너지면서 빠져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가 어떠냐고? 현재 그 친구는 안 보이고 나머지 찾고 있습니다. 알았다. 예. 그 얘들 지금 다 어디 있냐? 그럼 5명은? 지금 그 간부는 여기 현장에 있고 애들은 버스에 타 있습니다. 그 얘들 언론 이런 데 접촉이 돼서는 안 되는데. 하여튼 저 트라우마 이런 부분은 나중 문제고 애들 관리가 돼야 되거든.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냐? 일단 좀 시원한데 차 안에 있으면서 좀 달래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건을 충분한 준비 없이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지휘관으로서 고 최상병의 명복을 빌고 그 유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고 최상병의 대대장으로서 지휘관으로서 도덕적 책임을 포함하여 법적 책임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작진은 최상병이 실종되기 전 3일간의 상황을 재구성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을 알기 위해 우리는 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바로 이 카톡이 임 전 사단장이 7월 19일 07시 04분에 보고받은 카톡이고 부하들이 이와 같이 허벅지 정도까지 무릎 이상까지 입수한 상태에서 지금 실종자 수색 작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바로 답변이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고 바로 07시 04분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변호인을 역임했었고요. 지금은 포병 7대 대장 변호인 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 최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일단 임 전 사단장이 합참이나 제2작전사 단편 명령에 따라 7월 17일 10시부로 작전 통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작전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직권남용, 그리고 이 직권남용 과정에서 상급 부대의 안전성 평가 및 실시 모두 생략했던 정황,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그리고 자신이 입수하라는 지시, 그리고 명령을 내렸다는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로 포병 7대 대장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기한 명예훼손,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의 지휘를 맡고 있던 임성근 당시 사단장에게 작전 통제권이 없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그리고 김 변호사는 왜 임성근 당시 사단장의 과실을 주장하는 것일까? 제작진은 최상병의 부대가 출동하는 그날로 가보았습니다. 지난해 7월 호우경보가 내려진 경상북도 예천군. 폭우로 산사태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국방장관께 특별히 지시를 했습니다. 군부대가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도와서 구조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2023년 7월 17일 오전 10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호우피해 복구작전을 위해 단편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단편명령의 내용은 54단장이 해병 2신속기동부대를 작전 통제해서 호우피해 복구 작전과 실종자 수색 작전을 통제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취지는 이 지역 자체가 54단의 작전 지역이고 내성천은 해병 1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의 작전 지역이 아닙니다. 이 지형도 모르고 위험성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54단장에게 작전 통제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당시 해병대 행사 지원을 나간 호7 대대장에게도 전달됩니다. 이제 대장급 회의 끝났고 여단장님 말씀은 오후에 만약에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갈 수 있게끔 차량하고 개인 사품, 물자 이런 거 다 세팅을 해놓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상병 소속 부대인 포병 7대대는 어떤 물자를 챙겨 출동한 걸까? 단편 명령을 보면 경북 예천군 등지에서 호우피해 복구작전을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호우피해 복구작전은 어떤 활동인가요? 호우피해 복구작전은 대민 지원 차원에서 파손된 가옥에 대한 쓰레기 처리라든지 흙탕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느 부대건 간에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상되는 임무에 따라 출동 장비와 물자는 어떻게 준비하였나요? 삽과 마대, 장갑, 갈퀴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수중수색을 하는 부대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고 당일에 내성천에도 이제 그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실종자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부대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최상병이 소속이 되어 있었던 포병부대 같은 경우는 사실 수중수색이랑은 임무 자체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서 실종자를 찾는 일은 애초에 훈련이 되어 있다거나 준비가 되어 있는 부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의 상황상 재난 작전 관련된 경험이 없었던 포병 부대로서는 일반적인 호우 피해 복구 작전, 그 중에서도 대민 지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삽, 마대, 갈퀴 등 일반적인 장비를 들고 출동한 것은 매우 상식적인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고 최상병의 부대는 실종자 수색 장비 없이 작전 지역으로 출동합니다. 그리고 숙소에 도착하고 그날 밤 임성근 사단장 명의의 단편 명령이 내려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예하부대 과업이라고 해서 72대대 등은 수색작전을 지원하라고 그렇게 명시적으로 작전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고요. 더욱이 이 사건 포병 여단에 대해서는 최초에는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이라고 이렇게 작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죠. 이 명령은 상급부대인 합참 및 제2작전사 단편 명령에 따라 7월 17일 10시부로 작전 통제권이 전환됐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인 작전 내용을 명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직권남용입니다. 김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임 사단장은 권한에도 없는 단편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몇 분 후 포7대대에 사단장 지시사항이란 이름으로 또 다른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내일 과업은 실종자 수색이라는 구체적인 지시, 그리고 사단장의 현장 지도까지 알립니다. 지금 생존 장병들의 일관된 이야기가 이런 것인데, 출발을 할 무렵까지 자신들이 예천에 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냥 갈 때는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들 당연히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들을 복구하러 가는 줄 안 것이지, 실종자를 하천에서 수색하게 될 것에 대해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다음 날 포7 대대장은 작전 지역으로 이동하여 강가와 수변 일대의 위험함에 대해 사진을 찍고 포병여단 카톡방에 전파하였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야, 이거 수변을 어떻게 내려가냐? 못합니다, 선배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참다. 이거. 그 장화 신고 들어가면 지금 못하고 물이 더 빠져야지 수색 장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와, 이거 뭐. 위험합니다. 예. 내가 우선 치료단장하고 통화해볼게. 예, 사진 보내드리고 통화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잠시 후 도로 정찰 위주로 작전을 시행하라는 실여단장의 지시사항이 전파됩니다. 7월 18일 날 현장 지휘관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분위기는 워낙 내성천의 위험성이 온몸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날 비도 억수로 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휘관의 재량으로 안정성도 고려해 가면서 그렇게 부하들에게 작전을 지시하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지휘체계입니다. 불어난 물로 수변과 수중의 경계가 애매해 보이는 상황. 이때만 해도 현장 지휘관들은 수변 정찰의 위험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장비도 갖추지 못한 포병부대는 수변으로 내려가 실종자 수색을 하게 된 걸까요? 바로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임성근 전 사단장이 7월 18일도 현장을 방문해서 왜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 신속하게 투입하라고 명령을 내려버리고, 그날 오전 9시 임 사단장은 전날 지시대로 벌방교 인근 포 3대대 지역에 현장 지도로 옵니다. 그리고 화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7월 18일 9시경 벌방 1길 도로상에 병력이 하차하던 중 실여단장이 사단장님께서 현장 책임자를 찾으셨다며 저를 호출했습니다.
처음 온 작전 지역이라 현장 확인 목적으로 병력들을 대기시키고 작업 간 안전 위해 요소를 파악하던 중 사단장께서 말을 끊으시며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굉장히 속상했던 이유는 격려는 해주시지 않으시고 현장 확인도 안 한 상태인데 상황을 모르시면서 병력 투입만 빨리 하라고 재촉하시고 뒤에서 저를 욕보이게 하셔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구중대장 입장에서는 최초의 대민 지원 정도 생각하고 출동했습니다. 3마대 그 정도 준비하고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지역에 처음 가본 구중대장입니다. 자신의 병력을 무턱대고 투입하기 전에 군인이라면 반드시 지형 정찰하고 안정성을 평가해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병력을 대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 전 사단장이 왜 병력을 빨리 투입시키지 않고 대기시키느냐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당시 구중대장은 황당했습니다. 도대체 왜 임 전 사단장은 병력 투입을 재촉한 걸까? 벌방교 인근은 현재도 폭우 피해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만큼 폭우 피해가 컸고 당시 언론사의 카메라들도 많이 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벌방 1길에 언론이 굉장히 많이 왔음에 신경 쓴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에게는 작전 통제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7월 18일 날 현장에 와서 지금 신속 투입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상급부대 단편 명령은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실시하라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단편 명령상에 그런 위험 예지 판단 및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몽땅 다 생략하고 신속하게만 투입해라. 언론의 화면 잘 잡히게 하기 위해서. 그게 큰 문제죠. 이날 임 사단장의 현장 지도는 고 최상병이 소속된 포 7대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야, 지금 너무 많이 와. 근데 지금 아직 사단장님 아직도 계십니다. 사단에서 안 그래도 물어봤는데 육군부대 철수했냐라고 물어보셔서 철수했다라고 했더니 방금 여단에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신데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라고 하라고 하셨답니다. 사단장님께서. 알았어. 지대장입니다. 자, 그쪽에 상황이 좀 어떠냐? 예,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차에 타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이게 정식으로 철수시키는 네,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단장님께 몇 번을 거리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첫날부터 뭐 알잖아. 예. 애들 강인하게. 여기서 바로 그 작전과장이 육군은 철수했다는 점. 그런데 옆에 사단장이 계시는데 사단장께서 명시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라. 16시까지 진행하라. 그런 지시를 들었다. 이런 녹취죠. 이 녹취야말로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은 작전 통제권이 없어서 명령한 바 없다라고 줄곧 일관성 있게 주장하지만 그 주장을 뒤집는 명백한 반증이죠. 작전 종료 후 현장 지휘관 카톡방에 포 11대대장을 통해 사단장의 지시가 내려옵니다. 포병 대대를 질책하면서 바둑판식으로 찔러가며 수색 정찰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임 사단장이 필려단장에게 화를 내며 전화 지시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옵니다. 그 진술상에 7월 18일 날 작전 종료 16시 이후에 예천 공설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현장통제본부로 호 11대대장은 이동을 하였고 거기에서 바로 통제본부장인 7여단장이 계속해서 사단장의 전화를 받고 있는 정황을 옆에서 보았다는 진술이 있고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화를 내고 있다. 사단장의 화는 지휘관뿐만 아니라 병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그 생존 장병들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 아주 험악한 분위기이기도 했다고 하고 간부들이 다 한숨을 많이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단장이 질책을 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정말 위험한 작업을 하게 되겠구나, 내일은 정말 조심해야겠다 라는 분위기가 이미 돌고 있었고 생존 장병 중에 한 명은
내일 물에 들어가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현장에 나와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전화를 줬던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압박은 계속 오고 야단치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물에 들어가게 되는 결정들로 이어지게 되는 이 과정을 사단장이 만들어냈다라고 밖에는 이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작전이 종료된 후 숙소에 돌아온 최상병의 부대는 사단장의 또 다른 지시사항을 전파받습니다. 내일 포병대대로 현장 지도를 온다는 내용과 실종자를 찾으면 포상휴가를 준다는 내용, 그리고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방 관계된 재난 구조팀에 따르면 그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일렬식으로 해서 로프를 들고 누군가가 실족하면 바로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일렬식이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한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으로 라고 하면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정성껏 찔러보면서 탐색할 것이라고 또 명령을 내리는데 당시 지형은 모래입니다. 찔르면 무너집니다. 최상병이 실종된 내성천 보문교 일대는 모래로 이루어진 집안으로 삽으로 찌르면 집안이 쉽게 파이게 됩니다. 게다가 평소에도 유속이 빠른 이곳은 당시에는 폭우로 인해 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병부대는 지속적으로 상부의 압력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오전에 구중대에서 포병이 임 전 사단장의 질책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7여단장에게 전화상으로 포병의 활동에 대한 화를 내고 있었고, 이처럼 임성근 사단장의 현장 지도 이후 부대의 분위기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앞서 중대장 소집 교육 이후 군수과장에게 로프 2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본부 중대의 지급 여부는 알 수 없었나요? 추가 확보하라고 지시만 했을 뿐 최종 확인은 못했습니다. 장비가 부족했던 탓일까요? 결국 최상병의 중대에는 유일한 구명 장비인 로프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제가 말하는 포병 7대대장의 과실입니다. 지시를 내렸으면 지시에 대한 확인까지 지휘 감독해야 됩니다. 로프가 2개밖에 없으면 왜 2개밖에 없는지, 그리고 하나를 어떻게 해서든 7여단장을 붙들고 구하든 사단장에게 붙들고 구하든 반드시 필요한 로프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포 7대대장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임 사단장은 정훈 공보실장의 보고를 받습니다. 바로 장병들이 수중수색을 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공보활동을 칭찬합니다. 이 사진에 등장하는 병사들은 전날 본인이 현장 지도를 했던 포 3대대 구중대원들이었습니다. 최상병 실종 약 1시간 전의 일입니다. 7월 18일 날 임 전 사단장이 구중대 지역을 방문해서 신속 투입 작전 지시를 내리고, 그 모습이 바로 국민일보 1면에 나온 강물의 입수에서 허벅지까지 들어가 있는 바로 그 사진입니다. 그것을 7월 19일 또 현장 방문하기 전에 자신의 부하가 강물에 입수해서 허벅지까지 입수해서 작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훌륭하다. 그러면 자신의 부하가 지금 입수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 모습이 훌륭하다는 그 해석이 객관적일 것입니다. 비슷한 시각 포 7대대장은 상관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 사단장님 내일 한개 중대 보신다고 하셨는데 뭐쯤 들어왔나면요? 그 물속에 좀 들어있는 거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간방교? 예. 알았다. 시간이 한 9시나 10시 정도 될 거야. 예. 한편 최근 경찰 조사에서 7여단장은 수중수색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여단장의 변호인은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작전 범위는 수변에 한정됐다, 구체적으로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물속에 좀 들어있는 거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간방교? 예. 알았다. 시간이 한 9시나 10시 정도 될 거야. 예. 7대대장은
임 사단장의 현장 지도를 준비하기 위해 간방교 일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전화를 받습니다. 고생 많다. 예, 아닙니다. 어제 사단장님이 포삼지대 지역 가갖고 엄청 화를 많이 냈대. 그러니까 발견 가능성을 염두해서 이렇게 부대가 운영돼야 되는데 칠화단장도 설명을 안 해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포병 여단장이 없어서 그러냐? 대대장들이 네 말 안 듣냐? 막 이런 식으로도 칠화단한테 얘기를 막 했었대. 예. 너가 만약에 사단장을 좋아하면 이쪽에 집중해서 3대대하고 7대대가 간방교 인근에 병력을 집중 투입해서 지금 수변 일대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라고. 예.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현장에 2번이나 방문한 그 사실입니다. 2번의 방문은 모두 자신이 지시한 것을 현장에서 그대로 확인하겠다. 작전권도 없는 지휘관이 현장에 2번이나 온다는 것은 의미가 좀 있죠. 첫날 보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시정 지시를 했기 때문에 다음날 본인의 지시 상황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 부대에 가기로 했으니까 그 부대가 조금 더 오버스럽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포 7대대장은 임성근 사단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 1시간 후 사단장의 현장 지도가 예정된 간방교에서 남쪽으로 7km 떨어진 보문교 일대. 비는 그쳤지만 전날 내린 폭우로 수위는 높아졌고 물살은 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상병의 중대는 지시대로 바닥을 정성껏 찌르며 실종자 수색 작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 있으면 안전한 쪽에 있는 간부들이 바둑판식이니까 떨어져라. 바둑판식 배치에서 가장 바깥쪽 하천 중심부에 있던 고 최상병. 고 최상병이 가장 위험한 강물 중심부 쪽에 있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바둑판식 지시에 따라 찔러라고 해서 찔러보면서 탐색했는데 그 지역은 모래입니다. 모래라 무너져 버렸습니다, 집안이. 그리고 순식간에 휩쓸렸습니다. 그렇게 고 최상병은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중입니다. 대장님 그 보문교 일대에서 현재 작업하다가 한 명이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뭐? 어디 보문교? 예 맞습니다. 보문교 본부중대 일대 섹터입니다. 야, 이 새끼야, 거기까지. 잡았어? 지금 중대장이 신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고하고 바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중입니다. 병이야? 예 병입니다. 보여? 얼굴 보여? 얼굴이 안 보입니다. 야. 알았어. 필승 중입니다. 안 보여? 예 안 보입니다. 지금 아래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내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안 보여? 여기 수심이 엄청 깊은데 저도 다른 섹터 보고 있다가 빠졌다는 거 듣고 지금 일단 보고드리려고 지금. 알았어. 대장입니다. 어떻게 되냐? 예, 사장님, 저도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 위에 있다가 인원이 떠내려가고 지금 안 보인다 그래서 빨리 가보고 있습니다. 왜 빠졌냐고? 이게 높은 깊이까지 삽으로 이렇게 밑을 물 바닥을 긁다 보니까 집안이 무너지면서 빠져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가 어떠냐고? 현재 그 친구는 안 보이고 나머지 찾고 있습니다. 알았다. 네. 얘들 지금 다 어디 있냐? 그럼 5명은? 지금 그 간부는 여기 현장에 있고 애들은 버스에 타 있습니다. 얘들 언론 이런 데 접촉이 돼서는 안 되는데. 하여튼 트라우마 이런 부분은 나중 문제고. 예. 애들 관리가 돼야 되거든.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냐? 일단 좀 시원한데 차 안에 있으면서 좀 달래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고 최상병이 순직한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날을 가슴에 묻고 있습니다. 포병 7대대장은 최근에 고 최상병의 부모님을 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님께서 슬픔의 표현이시기지만 좀 맞자 해서 실제 등을 좀 맞았습니다. 포병 7대대장은 지금도 자신의 부하 고
최상병의 명복을 비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포병 7대 대장은 자신이 수색 도구, 안전한 수색 방식에 대해서 지시만 내렸지 끝까지 지휘 감독하지 못한 소호를 인정합니다. 그 인정이야말로 고 최상병의 명복을 비는 실질적인 조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포7 대대장의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최상병의 순직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과실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 내용과 관련돼서는 이 사건 포병 7대대장의 자신의 과실 여부하고 그리고 본 변호인이 고발했던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의 과실 여부 수사입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은 상급 부대 단편 명령에 위반된 직권남용의 명령을 내렸고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작전을 변경한 명령을 내려버렸고 그리고 7월 18일 날 현장에 방문해서는 안전성 평가를 이유로 병력을 대기시키고 있는 이 부대에 신속 투입 작전을 또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오후 15시에는 포병 7대 대장이 작전 지속 불가능을 건의함에도 작전 지속 명령을 내렸고 더욱이 이 사건 결정적인 명령 1열식에서 수색 방식을 바둑판식으로 수색 방식 변경 명령도 바로 임 전 사단장이 내리면서 관련된 안전에 대한 조치나 장구 또한 사전성 평가 및 실시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었다. 그것이 바로 과실이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사건이 이첩된 후 9개월 동안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 곳곳에선 대통령이 연루된 수사 외압이 있다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는 특검에 대한 압도적 찬성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지연된 수사라는 평가를 면할 수 없죠. 이 경북청 수사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관점에서는 끝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은 3개월이면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특검이 필요하다. 고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이른바 대통령 경로서를 놓고서 한 해병 청년의 죽음에서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까지 번진 고 최상병 순직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요. 정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설명했습니다.